여기 한 식당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에겐 정겹고 푸근한 인심으로 기억되는 이곳. 허름한 집이었지만 정이 있었고 맨날 막걸리 한잔 먹으러 가서 이런 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할머니가 덕담도 많이 하시고 외갓집 가도 할머니가 해주시던 묵밥. 어머니의 마음으로 갖은 정성을 다해 쏘았던 묵. 오늘의 뿌리 깊은 맛, 50년 전통의 도토리 묵밥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도로 인근에 자리 잡은 이 가게는 점심시간만 되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도토리 묵밥이 그 주인공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특히 빛을 발하는 시원한 묵밥 한 그릇. 밥까지 말아 푸짐하게 즐기면 떨어진 기력 되찾는 건 물론이요. 시원하고 탱글탱글한 묵 먹는 재미에 한여름 무더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기세를 꺾고 새콤한 국물까지 더하면 잃었던 입맛까지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 뒤끝 맛이 땡겨주는 맛이 있달까요? 쫄깃하면서도 그리고 고소하면서도 그런 맛이 있다 보니까 계절이 되면 한 번씩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골이 되는 거죠. 10년, 20년 단골이 되는 거죠. 묵이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 한 번 먹고 나면 계속 찾게 되는 맛? 아주 맛있고요. 먹다 보면 또 옛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시골 그 풍경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자주 오곤 합니다. 소문난 묵밥 찾아 밀려드는 손님들. 역시 여름엔 묵밥만한 게 없는 듯한데. 예. 안녕하세요. 혹시 예. 하루에 묵밥 한 몇 그릇 팔려요? 한, 뭐, 날씨에 따라 대중 없는데, 보통 한 200그릇에서 한 300그릇 정도는 파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연매출이 여기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그거 일급 비밀인데, 그것도 괜히 얘기했단 다들 또 묵밥집 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한 3억 정도는 됩니다. 묵밥 하나로 연매출 3억 원? 저는 그 어머님 대를 이어서 50년째 묵집을 운영하고 있는 허재영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이 소박한 여름 별미 묵밥 한 그릇으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가게로 가보면요. 묵밥 6개요. 네네, 지금 갑니다. 주문과 동시에 살얼음 동동 뛴 묵밥이 손님상으로. 그 다음 손님들이 할 일은 폭풍 먹방. 잘 말하는 시원한 묵밥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입이 터져라 한 숟갈 넣으면 그 맛은? 물이 탱탱하고 재료도 막 적당히 넣고 간도 적당하니까 시원하고 하니까 맛있어. 묵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거는 되게 쫀득쫀득하다 할까요? 되게 이거 뭐 젓가락으로 집어도 어떤 일이 막 끊어지는데 이거는 별로 그러지도 않고요. 저 아이들도 잘 먹네요. 이거 보세요. 살아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뭐 다른 게 섞인 게 같지 않고 오로지 그냥 국만 들어 도토리만 들어간 것 같아요. 끝내줍니다. 매끈한 자태 자랑하는 묵. 손님들의 칭찬이 대단했는데요. 50년 전통 묵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찰지고 탱글탱글하고 부드럽죠? 도토리 묵에 대한 사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제가 얼마나 탱글탱글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판 묵과 50년 전통의 묵, 탄력도를 알아보는 막간 낙하 실험을 해봤는데요. 먼저 시판 묵을 떨어뜨려 보니 탄력 없이 터진 모습과는 달리 메이드인 사장님 50년 전통 묵은요, 떨어져도 이상 묵!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확연히 드러난 탄력도 차이. 사장님,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 비법 캐내려 새벽잠도 반납하고 나온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사장님. 저희 묵의 주재료인 그 가도토리를 그 건조한 상태로 말려놓은 그겁니다. 갈참나무의 열매인 가도토리는 둥근 원형 모양인 일반 도토리와는 달리 길고 뾰족한 모양이 특징인데요.
맛과 향이 좋은 가도토리는 묵재료로 최고라고 합니다. 비벼서 가루 형태로 좀 만듭니다. 물에 잘 녹으려면 일일이 문질러 고운 가루를 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물을 넣고 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부드럽게 풀리죠? 꽤 긴 시간 끝에 가루가 잘 녹으면 체에 한 번 걸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완성된 묵을 보시면 아주 그 겉표면도 매끄럽고 찰지고 그리고 또 식감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 오늘 습도가 상당히 높네. 그날그날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매일 반죽에 넣는 물의 양이 달라진다는데요. 날씨가 온도가 높았을 때 물량을 많이 줄 경우에는 묵 자체에 탱글함이 떨어져요. 찰지가 못하고 그 식감도 푸석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식감과 그 맛을 위해서 꼭 온도 습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물 조절까지 완벽히 해내면 묵반죽이 엉겨붙을 때까지 저어주는데요. 이때 사장님의 잔기술 팔자 적기. 어머님 말씀 안 듣고 이 팔자가 하기 싫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돌렸었어요. 그리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랬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양쪽 끝에 구석구석 잘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꼭 팔자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묵과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로부터 더 호된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장님. 지금은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하네요. 절대 대충 하지 말아라. 저희 음식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이 묵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묵을 처음 쓰기 시작한 20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장님. 그래서 한치의 방심도 할 수 없다는데요. 이렇게 사장님의 정직한 손맛으로 약 1시간에 걸쳐 묵 반죽이 완성되고 30분간 뜸 들이는 사이 사장님이 준비한 의문의 그릇들. 별안간 등장한 그릇들의 용도가 궁금해지려는 찰나 그릇에 묵 반죽을 일일이 옮겨 담는다? 사발에 퍼서 이게 일명 묵사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발에 넣어서 이제 식히는 과정이에요. 완성된 묵을 이제 식히는 과정이죠. 묵 반죽이 굳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작은 사발에 옮겨내는 게 팁. 이렇게 소분하면 묵 반죽의 겉과 속이 균일하게 식어 묵의 식감이 훨씬 산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만드는 묵의 양은 약 150인분. 상온에서 6시간 식혀내면 기다리고 고대하던 묵이 탄생. 짧은 시간에 식히면 겉만 식지 안쪽은 전혀 식지가 않아요.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안쪽까지 완전히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시간을 고집합니다. 무가 빨리빨리 식어라. 그렇게 기다리길 꼬박 6시간.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 사장님, 오늘 만든 묵 상태는요? 묵이 잘 써졌구만. 묵 상태를 확인한 뒤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꺼내는 이것은 화투패?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묵수다 말고 갑자기 타짜 보스 풍기는 사장님.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화투패, 어서 너의 정체를 밝혀라. 묵에 전혀 손상을 안 입히면서 제가 그전에는 뭐 공중전화 카드도 해보고 신용카드도 해봤는데요. 최고입니다, 화투. 소독한 화투패로 가장자리를 쓸어내면 묵이 쏙 빠지는 진귀한 풍경. 다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사장님만의 노하우라는데요. 정말 어느 곳 하나 상한 곳 없이 말끔하게 분리 대성공!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 만든 묵은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썰어내고요. 신김치, 김가루, 깨 등 갖은 재료를 얹고 육수만 부어내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도토리 묵밥이 완성! 여름엔 탱글탱글하네.
입안에서 춤을 추는 고탄력 도토리묵. 아이고 얹힐라 천천히들 드세요. 맛있다. 그런데 이 집 도토리묵밥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데는 육수의 공도 크다는데 묵 한 입, 국물 한 입,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 아니 이분은 그릇까지 뚫을 기세. 정말 좋아요. 싹 다 비웠어요. 시원합니다.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이건 여기서밖에 못 먹습니다. 그 육수가 한결같이 똑같아요. 언제 와도. 사실 묵밥 맛을 좌우하는 건 다름 아닌 육수인데요. 50년간 언제나 한결같음을 자랑하는 육수의 비결. 매일 아침 묵을 쓰고 나면 시작되는 사장님의 2차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재료를 배합해 비법 육수 내는 건데요. 국물에 시원함을 내는 보리새우 북어머리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엄나무 같은 경우는 국물 맛에 그 뒤끝이 아주 깔끔한 맛을 내는데 그래서 들어갑니다. 냄비에 각종 재료가 들어간 육수통을 넣고요. 국물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과일과 채소를 넣은 뒤 1시간을 푹 끓여내고 나면 일단 기본 육수는 완성.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적당히 식힌 육수는 냉각기에 넣어두고요. 이 액체를 넣어야 비로소 육수가 완성된다는데 육수의 달콤 상큼함을 업 시켜줄 비장의 무기는 사과 식초와 매실을 같이 발효하는 겁니다. 이런 액기스를 같이 넣었을 때 약간 신맛과 그 단맛이 어우러지면서 뒤끝까지 아주 개운한 맛이 되죠. 냉각기 안에서 살얼음을 품어낸 육수. 손님상으로 출격 준비 완료. 그런데 사장님이 외출한 사연? 안녕하세요. 아유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묵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를 좀 쓰이는 그 들기름을 여기서 직접 짜가고 있어요. 도토리 묵밥 맛의 활용 점정, 바로 들기름이라는데요. 일주일에 2번 사장님은 단골 방앗간에 들러 신선한 들기름을 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볶아야겠는데. 꼭 좀 신경 좀 더 써줘요. 볶는데 타지도 않고. 한 10여 년 되는데요. 그냥 항상 가지라고 지키고 있어요. 우리 짜는 거 어떻게 짜나 뭐 이게 자기네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짜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있어요. 가게 일도 바쁠 텐데 기름을 수시로 짜는 이유. 또 바로 이렇게 짜서 가져가면 그 향이 더 되고 신선하고 훨씬 더 고소함을 느낄 수 있어요. 사장님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신선한 들기름이 콸콸 쏟아지고, 그렇다면 방금 짠 신선도 100% 들기름 맛은? 아유 오늘 아주 맛있네요. 아유 뭐 어제도 잘했지만 오늘은 더 잘했네. 재료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정성이 돋보이네요. 이렇게 50년 전통 도토리 묵밥집의 모든 비결이 한데 모여 도토리묵 한 줌, 들기름, 육수까지 더해지고 맛과 정성, 퀄리티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진 묵밥이 손님상으로 나가는데 어찌 이 맛을 안 볼 수 있으리요. 자, 그렇게 시작된 묵밥 먹방쇼. 전국에 내려진 군침주의보. 다들 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 금방 다 먹었습니다. 시원하고 맛있어서. 뒷맛이 더 개운하고 겉다른 맛 맛이 없이 아주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그날 오후 3시. 아유 영업이 끝났는데 어떻게 늦게 오셨어요? 아유 저희가 3시까지 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가는 손님들. 그런데 마감 시간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당일날 장사할 거는 당일날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못해서 오늘 그 양은 다 됐고요. 그래서 또 내일 또 장사 준비를 하려면 또 미리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찍 마감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정직함이 50년 전통을 잇게 한 것 아닐까요? 묵이라는 게 뭐 과거 50년 전 묵이나 지금 묵이나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변함없는 그 맛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